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올 겁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았으죠. 여기를 읽어보면요. 위에 학자들의 견해가 여기 조금씩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보기에 보면 A는 병에 걸려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남았지 않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즉 A를 사랑하는 B는 어렵사리 A의 병을 치료해서 병을 찾아내서 A를 데리고 왔습니다. A가 수술을 받지 않은 B는 A에게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이. 그러자 A는 자 이런 게 있죠. 수술을 받은 후에는 본래의 자신은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죠? 동일성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동일성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B의 오랜 설득 끝에 A는 수술을 받고 병을 치료했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진짜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A는 B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여기 보면 당당하면서도 다정한 A의 성격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니 기억 다 잃어버렸다며. 근데 깨어났는데 단순히 기억은 못하지만요. 이런 어떤 자기의 본성, 성격, 특유의 어떤 품성 같은 것이요. 이런 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누구에 의하면요? 라이프니츠에 의하는 거예요. 라이프니츠 말이 맞았네. 어쨌든 이 사례만 보면 B는 그런 A를 예전과 같이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A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학습해 나가면서 과거의 삶의 모습을 되찾고자 했고 B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고자 했는데 예전의 모습하고 똑같이 되지는 않겠죠. 과거의 기억이 지워졌죠. 근데 분명히 과거의 어떤 기억,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경험한 건 맞아요. 아마 세포는 기억을 할 겁니다. 인격 동일성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간에 거쳐 동일한 자아로 나와 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일상을 영위하는, 그 일상을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분 전의 자아와 지금의 내 자아가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요, 굉장히 혼동스럽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같은 자아라는 것을, 즉 동일한 자아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이러한 인격 동일성, 즉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동일한 자아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증거가 무엇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 학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학자인 합리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인격의 동일성이란, 즉 이 과거와 지금 현재 나의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얘기죠. 동일성이란 곧 무엇이다? 사유의 동일성, 즉 사유라는 것은 생각을 얘기하겠죠. 생각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 지속이 된다면요,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데카르트가 신체와 정신을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각각 다른 독립적 실체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영혼의 존재, 자 영혼에다가 중요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이 인격의 동일성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영혼입니다. 다음과 같이 추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존재는 신체 없이도 사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는 존재가 신체 없이도 지속될 수 있고 존재 지속이 신체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는 어떤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만약에 신체가 정지되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한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인격의 동일성, 과거 현재가 우리가 같다라는 것은 바로 영혼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 문단에 보시면요, 경험론의 전통에 서 있는 로크입니다. 로크를 대표하는 말이 이 경험인데요. 경험. 인격의 동일성은 시간과 경험,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가는 동일성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로크는 데카르트가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 있어서 기억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달리 기억을 인격의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이라는 것은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곧 과거에 대한 회상이자 과거에 대한 기억, 과거에 대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로크에 따르면 인격의 동일성은, 즉 신체가 바뀌어도 내 머릿속의 경험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몸에 전이 되든 나는 나일 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꽤 그럴듯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다음은요. 이 아저씨는 로크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인격의 동일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동일성, 이건 같네요, 그죠? 인격의 동일성,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보았으나 어쨌든 보았네, 그지? 심적 상태의 연속성. 이렇게 회상하고 기억한다는 그런 연속성이 되겠습니다. 보았으나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인격의 동일성을 어쨌든 로크하고 비슷하게 기억에 기반하고 있는 것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이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 안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크하고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이따가 보기에도 비슷한 문제를 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요. 그래서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팍 쓰러졌는데 일어나니까 자기가 누군지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고에 의해서 뇌의 어떤 특정한 해마 부분을 잘못 건드려서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지, 잠깐 기억을 잃었다가 다시 이제 병원에서 일어난 그 사람은요, 과거에 분명히 어떤 기억과 경험을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이 지금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과거에 4살 때, 6살 때, 10살 때, 15살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그때 일어났던 그 경험과 기억이 현재의 나의 상태, 즉 나의 성격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요, 미래에 보면요, 지금 과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기억들, 이런 경험들이요, 미래에 보면요, 분명히 어떤 이런 것들, 그죠? 계속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골치 아픈 하나인데, 칸트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원래 이 사람은 좀 복잡하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 칸트 한번 봅시다. 자, 인격 동일성이란요,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설명되기는 부족하고, 부족하대고, 인정은 어느 정도 합니다. 그게 무슨 인정이었어요?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과거와 지금 및 내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어떤 연속성. 근데 거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된 건요, 이런 어떤 심적 상태의 연속성 같은 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다는 것은 그냥 신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종교적으로 좀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게 뭐야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는 아까 그 맨 처음에 나왔던 아저씨 있죠? 데카르트. 나는 존재한다, 뭐 그 아저씨. 합리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나에 대해 개념을 보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까 말했던 이 영혼의 실제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데카르트였어요. 확언한 거에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왜요? 칸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이잖아. 그죠?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인데, 이 영혼은 여기다가 밑줄 볼까요? 내부 감각의 대상이에요.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의 대상이 아니야. 즉 이게 뭐냐면요, 데카르트는 아까 영혼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체하고 정신하고 분리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예를 들어서 영혼이 있으면요, 그 인격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실체를 이 데카르트는요, 외부적으로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는요, 이 영혼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실체 자체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영혼은 마음에 의식되는 내부 감각의 대상으로 해석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칸트도 인격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이제부터가 핵심이네, 사실은. 위에서는 지금 데카르트를 약간 좀 까다가, 그죠? 자,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뭡니까?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좀 내려봅시다. 선행하는 주관에서 사유된 내용이 수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 안에 사유된다면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을 마주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뭔 얘기냐면요, 대체 뭔 말이야 이게.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가 존재하고 있어. 2025년 5월 25일 10시 몇 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는요, 이 내가 나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면요, 여기에 또 1분 전에 나가 있어요. 1분 전에 내 여기서 말했던 어떤 그 사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의 나의 사유, 생각하는 나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면 이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복수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이게 지금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냐면요, 이거는 1분 전의 나지, 아주 어렸을 때 나,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의 나.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의 나.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많잖아. 그죠? 수천만 개가 되고 수억 개가 될 수도 있어. 나노 단위로 쪼개면, 그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이 수많은 어떤 복수의 나가 동일하다고 내가 그냥 느껴야 나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에 학자들은요, 그냥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이렇게 약간 두 개로 좀 나눈 느낌이 있잖아. 근데 이 나는 이 수많은 복수의 나가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전부 나였어.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의 나가 되기까지 어떠한 생각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전해져야 돼요. 그죠? 이런 의미로서의 복수의 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칸트의 견해에 대한 뭐 이상한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야? 이게 복수의 내가 있고 이게 뭔 내가 이렇게 많아? 이게 복잡하게 얘기해.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냐라고 비판하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철학 지문이 사실은 이거를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철학과에 진학을 해야 사실 다 약간 추상적인 것들이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약술 논술 시험을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여러분들 1번 질문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는 그냥 무난하게 좀 내봤어요. A가 수술을 받게 되면 본래 자신이 아니게 된다고 한 것은 기억의 연속적 차원에서 이렇게 동일성과 해당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래의 모습을 찾고자 한 건요, 과거, 현재, 자아의 동일성을. 같은 인간으로 살고 싶어. 내가 나의 모습은 잘 기억 안 나지만 B는 나의 모습을 잘 기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B가 원하는 그런 모습, 또는 내가 진짜 과거의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라이프니츠의 관점에 입각하면 A의 성격이 수술적과 다름이 없는 과거에 그냥 경험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아까 생각해보니까 특정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것도 써도 상관은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올 겁니다. 그 대신 이거를 조금 더 뭐 길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답을 3개 정도 쓰게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특정 학자를 쓰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